네, 우리가 이렇게 교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사실 피드백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디벨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피드백에 관심을 가졌던 게 거의 10년도 10년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서베이를 2014년에 했으니까 그 전부터 제가 피드백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러면 피드백, 백인에게 묻다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2014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피드백이 단순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피드백의 어떤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피드백이 의미 있는 대화, 원어원 이런 것과 다 또 성과 관리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또 더더욱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디벨로핑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면 해외의 데이터들은 되게 많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작년도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에 대한 공유.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가면은 실태 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또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보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우리가 활용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코치로서 HR로서 피드백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 잡고 진짜 우리가 피드백을 위한 진정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외에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문 결과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백인에게 묻다 해서 한번 실시했었고요. 작년도에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 10월에. 그래서 피드백 그러면 한 8년 지났는데 8년, 9년? 8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났는데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근데 그걸 해봤더니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리더분들, HR분들, 코치님들이 관심을 또 갖는 게 어떻게 부정적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지적지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만 2달 뒤에 다시 한번 또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의 데이터를 오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4년 10월 달에는 그때는 사실상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이냐 긍정적인 피드백이냐 중립이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당신이 최근 뭐 6개월간 내 받은 피드백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리고 감정을 적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베이를 조사를 했던 거고 그때는 110명이었고 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서베이 기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이런 데 회원가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21년에 10월 달에 피드백을 했을 때는 200명 이상 되는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이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조금 이제 남성이 더 많았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아예 피드백을 긍정, 중립, 부정이라고 하는 3개로 본인이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응답을 할 건지를 적게끔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진행했던 거는 그냥 최근에 있었던 피드백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래서 그게 피드백이 부정적 피드백이었던 사람만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연령대는 30, 40대가 제일 많고요. 네, 자, 그래서 질문 항목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학술 논문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약간 간단한 서베이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뭐 학술 연구처럼 체계적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궁금했던 거를 물었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을 나누기 시작한 거는 1차는 아니고 2차, 3차,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시했던 거였고요. 2, 3차 때 추가됐던 거는 피드백을 주로 어느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가, 즉 피드백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 비율을 적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효과가 있으려면 본인의 업무에서 합의된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았을 때 피드백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합의된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또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차에서 추가된 거는 그 피드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3차는 부정적이겠죠. 그 피드백을 만들어낸 원인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주변 환경에 있느냐 주변 사람에 있느냐 그 부분 귀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에 맞춰서 피드백을 받은 뒤에 뭐 수용은 1, 2, 3차 다 물어봤습니다. 수용도가 어땠는지 또 수용도에 미치는 순서, 팩터의 순서를 물었고요. 특히 2, 3차에서는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가까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014년도와 2021년도 1차 피드백을 한번 보면은요, 긍정, 중립, 부정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중립이냐 이걸 묻지 않고 감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감정으로 구별을 해보면은 긍정과 부정 중에 그 1차, 2014년도에는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추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받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2021년도에는 보면은 그때는 중립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긍정이 오히려 부정보다 조금 더 높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드백이 과거에는 좀 지적질에 조금 더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면 피드백의 어떤 문화가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도 점점점 추가되는, 더 올라가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귀하께서 받으신 피드백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래서 크게 업무 능력, 업무 태도,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상사의 감정풀이였는가? 요 부분과의 연계성을 물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피드백이 업무 능력과 관련된 것, 즉 업무와 관련된 피드백이 조금 더 관련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태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배경, 가치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디벨로핑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3사의 감정풀이, 해소와 관련이 있었는가? 보면 2014년도에는 조금 더 관련성이 높았어요. 이제 리더들도 많이 피드백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겠죠? 그래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기획해서 받은 피드백은 주로 어떤 형식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상사의 일반적인 의견, 생각을 전달하는 거는 오히려 2014년에 비해서 2021년에 거의 유사하는데요. 그래도 상사의 의견과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반면에 사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대화는 오히려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어떤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가고 있지만 그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는 오히려 약간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즉 리더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자신들의 생각과 말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단 그 자신의 생각과 이러한 뭐죠? 본인이 관찰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혹은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내용에는 디벨로핑이 되고 있지만 이 형태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피드백의 수용도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피드백의 수용도가 2021년도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앞에서 2014년도는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예 대상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용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2021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피드백과 중립적인 피드백이 더 많았기 때문에 수용도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2014년에 비해서 2021년에 구성원들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도가 그냥 객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드백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 인식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한테도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오픈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순위를 얘기하면 요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에 대한 존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받을 때 뭔가 인격이 훼손되는 듯한 경험을 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공유 드릴 거는 1차에 이제 2021년도에 1차가 되게 포괄적으로 긍정, 중립, 부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차에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좀 추렸어요. 왜냐하면 긍정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에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저희가 서베이를 실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의 피드백은 주로 어느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점에 포커스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피드백일 때 조금 더 뭘까요? 현재가 높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조금 높았다. 그러나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부정적인 피드백일 경우에는 훨씬 뭐가 높았어요? 과거에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의 비중이 과거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은 기여와 그 합의된 목표와 연계성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에서는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피드백은 관련이 있다도 있지만 보통 이하가 보통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관련이 없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적에는 앞에서도 봤지만 조금 업무와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어떤 그 태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되게 개별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리더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팩터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형식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적인 상사의 의견, 생각을 전달했는가? 긍정과 부정 되게 유사해요. 그 다음에 사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대화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조금 더 많겠죠? 그 다음에
향후 발전 성과를 위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은 뭐예요? 실행 계획이 도출되지 않았다. 왜? 아까도 봤지만 대화의 비중이 과거에 더 있기 때문에 실행 계획이 나오려면 좀 더 미래 포커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행 계획이 도출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드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의 그 순간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고요. 이거죠. 그 사건을 만들어낸 원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뭐 코칭이든 자기 인식이든 피드백이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이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네. 이게 피드백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완전히 객관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데이터는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서베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앞에 데이터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2021년에 한 것 중에 긍정에 답한 사람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받은 그 사건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인정받은 거야. 이게 더 많은 거죠. 본인이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때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 중에도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 3%였다면 아니야. 내가 아닌 환경 탓, 다른 사람, 뭐 업무 자체가 뭐 그랬다든지 운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요? 한 57% 정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수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은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보통이다라는 건 거의 사실은 수용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수용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렇게 봤을 때 앞에 거 아마 제가 데이터를 잘못 가져온 게 하나 있어서 아까 이 표가 이 순서가 살짝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세 시대는 종교가 인간을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거기서 르네상스, 인간성의 회복이 일어난 르네상스로 갈 때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흑사병이었어요.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리플렉션을 해요. 성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요번에 팬데믹도 인류 역사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콘페리에서는 A new era of humanity라고 했어요. 인간성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의 세상은 인디비주얼리티, 개개인성, 초개인화가 대두되는 그러한 세상, 그게 중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상대적 강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함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폼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예, Find and Form the Unique Me.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요새 나오는 해외 아티클에 individualization이라는 단어와 unique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의 짜릿함과 함께 약간의 소름 돋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개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 어떤 기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개인의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다시 MBTI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MBTI도 그 많은 사람들을 16개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16개로 구별해 놓으면 그 안에 사람을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개개인성에 기반해서 그 사람 안에 맞는 디벨로핑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피드백 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성원들 중에 많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only one, 나로 봐달라, 나로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순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상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피드백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은 비저빌리티가 떨어지는 재택근무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점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더 큰 이슈가 될 거다. 왜? 상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사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내 업무를 제대로 알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 맥락을 알아?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특히 수용도가 떨어지는 부정적 피드백에서는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피드백을 받은 뒤에 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났느냐 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물론 동기부여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한 30%, 31, 2%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자, 동기부여 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있으려면 분명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과 성과의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은 있었다가 더 많고 그저 파란색 부정적인 피드백은 그렇지 않다가 더 많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 그렇지 않다가 더 많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과연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우리의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왜? 영향도 없어. 동기부여도 안 돼. 근데 몇몇 사람은 해. 잘하는 사람만 돼. 아, 그러면 잘하게끔 많은 리더들 중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잘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거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공식적인 피드백 대화를 상사가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것도 물어봤어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에는.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월 1회 이상 한다. 그래서 꽤 많이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살짝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는 공식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줄링을 해서 이게 리더의 공식적인 업무로서 독립된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공식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이 서베이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 공식적인 대화를 뭘로 인식했느냐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진행되는 서베이에 보면 피드백 대화를 많이 받지 않는 걸로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드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거 저희 블로그에 가면은 피드백과 관련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논문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종합평 A to Z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는 진짜 제대로 좀 알자. 그래서 피드백의 오해와 진실이 뭔지. 그 다음에 피드백 정말 어렵다. 왜? 리더도
구성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HR 담당자분들 피드백 교육 요새는 점점 더 짧아졌어요. 2~3시간 하고 자 리더분들 피드백 교육 들으셨죠? 자 이제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셔라. 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우리 HR 전문가분들 그대들은 피드백을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날쌔하게 잘하실 수 있는가. 아니 그냥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feel good 하고 저 문을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나가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박정현 대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요거 좀 잘못됐어요. 다음에 요거 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제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어떻겠어요? 속은 찢어지죠. 내가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feel good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다. 왜? 리더도 구성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죠? 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OX. 여러분들 OX 채팅창에 OX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거 XX 그죠? XX XX 그거 그냥 막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 내가 지적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잘 안 나올 거다. 그죠? 근데 HR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적질을 나이스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피드백 좋은 결과의 의미가 뭐예요? 수용하고 행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이게 좋은 성과잖아요. 그냥 나의 보면은 물론 그래서 내가 이게 좋은 성과와 연결이 됐다. 그거는 그분의 인품이 성품이 뛰어난 거예요. 정말 나이스하게 지적질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신 그분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또 이런 강박이 있어요.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 자만에 빠질 것이다. 자뻑이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자뻑에 걸린 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저요라고 한번 쳐주세요. 나는 자뻑이 될 정도로 인정과 칭찬을 받아본다. 자뻑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자만. 나는 이 세상의 최고야. 뭐 이런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완전 그죠? 갑자기 당황했어요. 네네. 네네네. 이모죠.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한 소리를 다큐로 봤는데니까요. 네네. 그죠?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존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려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 피드백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냐? 첫 번째는 확신 쇼핑이에요. 인간은요, 내 주위에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너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 객관적 데이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9사람, 10사람 중에 9사람이 너 이거 잘못됐어.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왜?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는 잘못했어 하는 그 부정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들고 그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는 긍정의 에너지다.
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예, 너의 단점과 약점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뭐냐면 예,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오히려 사람이 위축돼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되게 방어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뭔가 누군가를 리더들은 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평가의 50% 이상은 상대의 특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평가를 하고 랭킹을 매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fly or fight, fight or flight 된다는 거죠. 도망가거나 투쟁하거나 이 전쟁의 모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연간 피드백에 왜 연간 성과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연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면담을 해라.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데 그 모든 그 부담을 누구한테 줘요? 리더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2~3시간 교육하라고. 네. 그럼 교육해요, 안 해요? 그래도 교육은 해요. 그잖아요. 네. 네,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리더를 도와드리려고. 네. 자,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탁월함과 실패는 어떻다고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의 특정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잘했어 못했어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CIT에서 코칭이며 그 뭐랄까요? 그 피드백이며 이런 거에 가장 많이 쓰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귀인 이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에서도 많이 나와요. 저희는 귀인 이론을 사실은 10년 그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피드백과 관련돼서 이 귀인 이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피드백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포지티브, 빨간색이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자, 파지티브 피드백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파지티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피드백일 경우에는 피드백의 정확도, 제공자, 자질, 내부 비율이 긍정적일 적에는 제공자도 피드백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받은 사람도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를 인정하니까. 자, 제공자의 자질도 제공한 사람 나는 되게 나의 자질이 좋아. 긍정적인 피드백일 때 받은 사람도 어머 나를 인정과 칭찬해 줬으니까 우리 상사 금방 나한테 그거 해줄 자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인이론.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긍정적인 피드백은 제공한 사람도 이게 뭐냐면은 귀인 비율이 그 상대 그 부하 직원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서 그게 내가 잘해서 인정과 칭찬해준다. 상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 부하 직원이 잘해서 이 인정과 칭찬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긍정적인 피드백일 때는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때요? 제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지만 그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뚝 떨어져요. 피드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비율이 어디에 있어요? 네. 부정적인 피드백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그걸 피드백해? 라고 하니까 정확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질도 그래. 우리 상사는 나한테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자질이 없어. 왜? 내가 하는 걸 그 사람이 다 봤어? 이 맥락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데이터, 이 자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도면 제공자 자질도 사실은 어디에서 그게 뭐라 그러죠?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인이로. 왜? 여러분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아, 여기는 아니겠다. 그지? 예, 눈 뜨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아, 그죠? 안 보이나? 예, 근데 여러분들, 예, 그냥 저기 아침에 딱, 예, 눈을 감고 자다가 눈을 딱 떠요. 그럼 누가 보여요? 예, 결혼하셨다면 배우자가 보일 거고, 예, 혼자 계시다면 천장이 보일 거고, 내가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뇌가 결국에는 그 원인을 잘못된 거일 경우에는 원인을 나로 보기 어렵다. 왜? 눈을 뜨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그 비중이 외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귀인 이론이 뇌 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내로남불은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하고 너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셀프 어웨어니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피드백이 왜 어려워? 사실 앞에 이유 때문에도 피드백이 어렵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만 봤는데 이제는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보자. 리더도 죽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강의 가면 참 우리 특히 임원분들도 그렇지만 팀장 레벨에 계신 리더분들이 너무 안 됐죠. 네, 그분들이 동네북이에요. 뭐만 바뀌면 그분들 교육하고 뭐만 바뀌면 그분들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임원들은 열외야.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임원 되셔야 돼. 그죠? 네네.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비판적인 피드백, 즉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피드백을 받는 사람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21%는 회피하고 싶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칭찬 피드백도 관리자들이 37%가 회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네. 그러니까 피드백 자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리더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피드백에 왜 관심이 있느냐? 리더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그 구성원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칭찬해 주는 거는 너의 선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피드백을 잘할까요? 피드백을 잘 못할까요? 잘한다? O? 못한다? X.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피드백을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래요? 내가 피드백을 줄 때,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상대가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감정 상태일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언어의 선택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되게 케어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왜? 리더의 요새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더한테 이 공감 능력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상대가 기분이 나쁜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막 그런 게 막 감지가 되면 리더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들은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업무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대요. 네, 그들의 업무 효율성이. 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성취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의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좋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피드백하게끔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피드백의 형태나 내용을 보면은
되게 파괴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왜? 상대의 반응에 되게 둔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인간은 이성적인가 감정적인가?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쵸.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의사결정을 뭐 프로 콘, 뭐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거 막 분석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한순간의 결정은 뭘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죠?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야. 맞아요. 끌리는 거.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하지만 여러분들 감정이 뭐예요? 이모션이잖아요. 이모션. 뭐예요? 모션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아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행동하게끔 하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회사에서 미션문 만들고 막 이럴 때 미션문 막 만들고 미션문 만들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되게 뭐죠? 막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막 이런 활동들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가슴이 뜁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슴이 뛰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의미 있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과 관리와 지금의 성과 관리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목표 수립, 과정 관리, 평가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느냐? 목표 수립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던 목표 수립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가슴 뛰는 목표 수립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와 구성원이 같이 대화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죠? 그래서 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드백을 뭐 객관적으로 나이스하게 제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실 때 나이스한 지적질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요구해도 강의는 해드려요. 하지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그죠? 저도 괴로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갤럽 조사에 이제 여기 아티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직원은 부정적인 피드백만 제공하는 관리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관리자. 여기 보세요.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제공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피드백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더 효과적인 리더라고 생각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드백하지 말라 안 하는 사람이 차라리 더 효과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더 효과적인 리더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밸런스 있게 하는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또 다른 거를 보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관리자는 여기 보세요. 이게 내로남불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엄청나게 효과적인 리더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엄청나게 효과적인 리더라고 생각한대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의 나르시즘이에요. 그죠? 이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지 못하면 자기 인식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섬세함이 떨어지고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지만 본인은 되게 효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은 본인이 41%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긍정과 부정적이를 밸런스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79%가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베이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갭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되게 효과적인 리더는 긍정과 부정
되게 밸런스 있게 잘하는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과 관련된 어떤 인터벤션을 디자인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목적대로 우리가 피드백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뭐 평가 피드백 세션 뭐 이런 거 하고 그 평가 결과 가지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면담하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요청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스템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발 시스템 저는 바꾸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지금 바꾸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의 시스템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제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되게 애자일하게, 심플하게, 가볍게 가줘야 되는데 너무 올드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과 성장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는 피드백이 연례 한 번 하는 행사로 그렇게 진행되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 피드백 결과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피드백 자체가 의미 있는 피드백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그렇게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죠. 피드백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giving 피드백이 아니라 having feedback conversations라는 거예요. 다이얼로그여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바꾸면 문화가 바뀌어요. 조직 문화는 뭘로 우리가 대변되냐? 우리가 corporation is all about conversation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했어요. 기업은 결국엔 뭐예요? all about conversation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하는 conversation을 보면은 그 조직의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피드백이 아니라 의미 있는 피드백을 자주 받으면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4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앞에 논문 찾아보면요. 피드백을 오히려 나쁜 피드백, 잘못된 피드백을 자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입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피드백을 되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았을 적에 구성원의 몰입도는 84%.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몰입도는 22%밖에 안 된다. 4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피드백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피드백. 뭐여야 된다? 다이얼로그여야 된다. 제발. 그래서 이제는 피드백을 준다가 아니라 피드백 대화를 하세요라고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frequent. 이제 우리가 서베이를 하거나 이러면요, 이거 분석하고 그걸 제공하는데 시간이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면 이미 올드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frequent. 자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individualization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피드백 방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게 개별화해서 해야 된다. 특히 스타 퍼포머들, 정말 탑 탤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 스스로가 feel unique, feel special 하게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뭐라고 해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공정성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을 객관성, 공평성 이걸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정성은 뭐예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합의를 끌어 나갈 때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지 객관적 기준 아무리 줘도 개개인한테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퓨처 오리엔트 지적질은 뭐예요? 원인을 자꾸 파악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개발에 포커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과지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난번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이 성찰의 기회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데이 투 데이 워크에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urpose work,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과가 이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개인의 개발과 성장을 봤다면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직 only you. 리더는 너의 성장과 성과를 서포트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성장하고 성과를 성장하고 그다음에 너가 의미 있는 발전을 하면 뭐예요? 성과는 당연히 올라갈 거야. 그건 경영진에서 하면 돼요. 개인한테 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기여할 거야?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너는 너한테 의미 있는 게 뭐야? 의미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뭐가 신나? 이런 거 묻다 보면은 당연히 성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열내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인가 이 장을 썼어요.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 뭐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갤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아티클을 다 보면 거기에 제목은 성과 관리, 리더십 개발, 뭐 성장, 커리어, 코비드19 깔때기로 똑 떨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requent, regular, continuous, quality, meaningful conversation이다. 네. 이거 저희 3년 전부터 이 장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방법론이 뭐예요? Regular, frequent, one-on-one 하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원어는 뭘로 할 거야? 코칭으로. 그래서 요새 리더들한테 항상 기승전결이 뭐예요? 코칭 리더십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순 테크닉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셋, 리더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여기서 놓으면 1단계 비판, 크리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동맹 관계를 맺어라, 공감해라. 네가 뭐 잘못했으면 힘들겠구나, 공감해. 하지만 나는 네가 이 부분을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 예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예스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봤더니 너 이거 잘못했더라.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미래 포커스에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번에 우리 직원이 고객한테 PT를 했어요. 근데 말아먹었어. 내가 보기에.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남겨놓고 있다가 이거 내가 연말에 하는 피드백 세션에 반드시 이거 얘기할 거야. 예, 그리고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 너 몇월 며칠 날 너 피드백 했잖아. 객관적 데이터. 그죠? 피드백 했잖니? 그거 망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이걸 객관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 고객이 우리 거 경쟁에서 우리 떨어졌잖아. 네, 그게 객관적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피드백을 한 그날, 바로 직후, 혹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그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 너 오늘 PT 했는데 너 PT 어땠어? 그럼 제가 말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너 되게 속상하겠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지금 너가 우리의 PT의 목적은 이러이러하는 건데 고객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질문을 하지 않더라.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발견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고객과의 우리의 관계를 리커버리, 만회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넥스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피드백 대화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숨은 기회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거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가자. 어머,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점 척도로 해서 계획을 가져보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는 몇 점이냐? 10점이 된다라는 이 10점의 모습은 뭐야? 같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입으로 10점의 모습을 그리면 거기에 오너십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문제의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직원이 어느새 우리 직원들이 다들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죠? 있었던 것들을 이 직원은 되게 용기 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으로 트랜스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과정 어떻게 해요? 코칭으로. 코칭에는 그 대화의 플로우도 있잖아요. 저희 그로 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가 뭐야? 이것부터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게 녹여지겠어요? 내가 지금 가슴이 나도 못한 거 아는데 말아먹은 거 아는데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의 스토리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 써요. 스토리, 타겟, 액션 플랜, 리캡. 그죠? 네. 그래서 코칭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스타 퍼포머. 저는요, 이 그림이 너무 좋은가요? 예, 이거 제가 여기도 써있지만 이 논문에서 그림 캡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야, 스타 퍼포머들은 그들 스스로가 feel good, feel special, feel unique. 얼마나 유니크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광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들 스스로가 feel good, feel special 하게끔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 경찰. 절대 아이디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성장 개발. 보면은요. 진짜 하이 퍼포머들은요. 기가 막히게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래서 그거 내가 리더가 조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성장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 안 해줘도 돼. 절대 그죠.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실패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필요하다. 반드시 무슨 웨이로? individualized way로 인정과 축하도 해야 된다.